네,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품질의 정의와 특성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려서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나서 지각하는, 인지하는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품질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지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고객 지향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는 경영 전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서비스 품질은 단순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시점에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전, 서비스 중, 후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평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서비스 품질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어떤 서비스 받고 나서 만족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기대와 성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은 기대와 성과를 비교하는 것이고 이 기대와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로 가시면은 고객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서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모듈 B에서도 관련된 내용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듈 B를 학습하시는 학습자들은 좀 더 쉽게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개념, 정리, 특성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운영을 해야 궁극적으로 고객 만족 경영이 달성이 되고 더 궁극적인 거는 기업의 수익 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 품질의 개선 방안, 이것 역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좀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대 관리는 계속 끊임없이 좀 등장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이 서비스 품질이 고객이 기대한 부분과 실제로 받아들여진 성과의 차이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알고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너무 과대 홍보를 한다거나 과한 어떤 서비스를 약속한다거나 해서 기대를 너무 높여놓게 되면은 만족하기 쉽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좀 저하되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기대를 좀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제공되는 그 상황에서의 서비스 직원들의 서비스 행동,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서비스 품질의 개선 방법입니다. 다음은 전사적 품질 경영입니다. 앞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전사적인 관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직원들이 잘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전사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한 방향으로 서비스 품질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적 품질 경영입니다. 그래서 이 TQM이라고 하는 이 전사적 품질 경영은 기업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목표임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전사적 품질 경영을 잘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효과는 앞서 장기적인, 유기적인 고객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 프로세스를 잘 운영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이 가져올 수 있는, 품질 관리를 잘하게 되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과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그래도 문제의 출제 빈도가 그래도 높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품질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는 계획이 잘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통제가 적절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서비스 품질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3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서비스 품질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각각의 품질 비용의 용어 정리를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예방 비용은 미리 실패할 부분들을 예상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내부 실패 비용은 서비스나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생돼 가지고 수정되는 비용. 그다음에 유형 비용, 무형 비용. 유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실패해서 제품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일단 개선시킬 수 있는 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형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생산 단계에서 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통 무형 비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용 종류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측정 모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서비스 품질은 끊임없이 계속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비록 부정적인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개선을 통해서 다른 고객에게는 좋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정 모형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카노의 서비스 품질 모형입니다. 이 카노의 서비스 품질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기부여 이론 중에 동기위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기 이론 같은 경우에는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구성한 내용들인 건데요. 그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서비스 품질 요소에도 주요 요소와 잠재 요소로 구분해 놓은 것이 카노의 서비스 품질 모형입니다. 이 주요 요소라고 하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당연하게 고객에게 전달되어져야 하는 서비스나 서비스 그 경험으로 통한 품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론적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직접 요구한 것에 대한 제공에 대한 품질. 매력적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품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요 요소는 고객 서비스 품질이 그러니까 만족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재 요소라고 하는 거는 좀 무관심 품질, 역품질, 즉 불만과 연관된 서비스 품질 요소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를 제공하냐 아냐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고객이 별로 중요하다라고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무관심 품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자동 광고 여러분들 뭐 검색 같은 거 하거나 예를 들면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자꾸 뭐 무료 광고가 계속 뜨지 않나요? 광고를 봐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영상을 시청하더라도 계속 광고가 자꾸 나오는 약간 좀 짜증이 나게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은 역품질과 관련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노는 주요 요소와 잠재 요소로 평가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서브콜 모형입니다. 보통 서비스 현장에서는 이 서브콜 모형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환경에서 평가될 수 있는 요소를 이렇게 10개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느냐, 고객과 약속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있느냐, 고객이 요구한 상황을 얼마만큼 빠르게 반응하고 있느냐, 제공하는 데 직원의 능력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들을 세부적으로 구성했고 비슷한 것끼리 잘 모아서 결정적으로 10개의 결정 요인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서브콜 모형이고요. 이 결정 요인을 다 10개를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조금은 더 좀 5개로 좀 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측정 차원 5개로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평가 문항을 구성하고 고객에게 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한지를 보고 개선사항을 통해서 서비스 품질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부분으로 활용될 수 있는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서브콜 모형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까 측정 차원 5가지가 무엇인지
5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잘 구분해서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비스 갭 모형입니다. 갭은 차이란 뜻이죠. 그래서 고객이 기대한 거와 성과의 차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갭은 총 5개로 분류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과 고객과의 갭. 다시 말씀드리면, 고객이 원하는 걸 기업이 아예 어떤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아주 가장 큰 갭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갭 2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수준이 고객이 원하는 기대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못할 때 발생되는 갭. 갭 3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원하는 기대 수준만큼 기업이 알고 있고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전달되는 여러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갭을 갭 3라고 보고, 갭 4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갭, 이렇게 볼 수 있고, 갭 5는 1, 2, 3 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갭 1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고객 기대를 제대로 파악 자체를 못해서 발생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고객들은 운동화를 하나 사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기능성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화 한 종류만 만들려는 기업은 시장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디자인 갭은 올바르게 파악했지만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적합성 갭이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설계가 올바로 작성이 됐어요. 했지만 일선에는 직원들이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갭.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라든가 구전, 설명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서 오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커뮤니케이션 갭,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서비스 품질 갭은 이런 여러 가지 1에서부터 4까지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이 돼서 기대와 성과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을 갭 5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각 갭에 따른 해결 방안들을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갭 1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조사 갭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조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시장조사를 한 내용을 경영층과 잘 소통을 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모색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갭 2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고객이 원하는 요구는 알았어요. 근데 그 수준이 설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절한 서비스 프로세스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하는지 정확한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파악이 돼서 제공이 되는데 그때 어떤 상황, 서비스 수행 상황에 따라서 발생되는 갭 3는 수행 상황의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죠. 서비스 직원들의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킨다거나, 누구나 어떤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표준화를 제대로 잘 수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서비스를 잘하게 되면은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해결 방안을 통해서 갭 3를 어떤 그 차이를 좀 줄여 나갈 수가 있겠고, 커뮤니케이션 갭은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는 것이 일단 가장 핵심적인 해결 방법인 건데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직원들이 일정한 내용으로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통합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약속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죠. 과대 광고를 통해서 고객 기대가 이만큼이었는데 수준이 낮아서 이로 인한 이런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비스 약속이 지금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관리해야 되고, 너무 과대한 약속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얼마만큼 만족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이 갭이 줄어들면서 서비스 품질이 일단은 좋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품질 갭은 각각의 갭이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해결 방안까지, 다시 또 말씀드리면 이 모듈 C는 문제가 뭐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이 뭐냐까지도 계속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깊이 있는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모색도 여러분들이 같이 학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